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 그냥 틀어놓고 딴짓 하려고 하셨죠? 안녕하세요. 마음설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유튜브에서 들어온 그 어떤 자기계발 이야기와도 다릅니다. 표면이 다른 게 아니라 뿌리가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5년 전과 지금 당신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연봉이요? 비슷합니다. 관계요? 비슷합니다. 아침에 눈 뜨는 기분이요? 솔직히 비슷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5년 동안 책도 읽었고 강의도 들었고 결심도 수십 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바뀌는 걸까요? 오늘 그 이유 처음으로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여러분은 두 가지 중 하나를 느낄 겁니다. 등골을 타고 오르는 소름 아니면 눈물. 어느 쪽이든 그게 맞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아무도 정확히 짚어주지 않았던 진짜 답을 처음 들었을 때의 반응이니까요.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처음 5분은 이게 무슨 소리지? 할 수 있습니다. 10분쯤에 이거 내 얘기인데? 하실 겁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그래서 안 됐던 거구나. 이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오면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 전과 후로 나뉩니다. 시작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뭔가 달라질 것 같죠? 헬스장 등록하고 책 쌓아두고 유튜브 강의 즐겨찾기 해두고 처음 2주는 진짜 잘 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 거의 다 돌아와 있어요. 다이어트 전의 식습관으로, 자기 전 쇼츠 보는 습관으로, 그냥 전과 똑같은 나로. 이게 의지력 문제일까요? 아니면 방법을 몰라서일까요?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의지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사실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결심한 날의 그 뜨거움은 진짜였는데 2주가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제자리로 돌아오는 나를 보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라는 자책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의 문제였어요. 의지력 문제라면 독하게 사는 사람은 다 성공해야 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자기 개발서 100권 읽고 쉬는 날도 없이 달리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도 10년 뒤 제자리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의지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방법 문제라면 같은 강의를 들은 사람은 다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6개월 뒤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좋은 강의였는데 하고 끝납니다. 방법도 아닙니다. 문제는 훨씬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내면의 설계도 때문입니다. 이 내면의 설계도, 우리는 이걸 흔히 마인드셋이라고 부르지만 오늘은 더 정확한 단어를 쓰겠습니다. 바로 내면 기준점입니다. 내면 기준점이 무엇인지 아주 친숙한 예를 들어볼게요. 비행기 한 대가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뉴욕을 향해 날아갑니다. 조종사는 이륙 후 목적지 좌표를 입력하고 자동 항법 장치를 켜요. 그리고는 부기장에게 감시를 맡기고 잠시 쉬러 갑니다. 그런데 비행 중에 강한 기류가 비행기를 원래 항로에서 수백 킬로미터 벗어나게 만들었다면 비행기는 그냥 그쪽으로 날아갈까요? 아니요. 자동 항법 장치가 즉시 감지하고 원래 경로로 되돌려 놓습니다. 목적지 좌표가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내면 기준점이 바로 이 자동 항법 장치입니다. 지금 내면의 기준점이 나는 월 300만 원을 버는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일시적으로 500만 원을 벌어도 어느 순간 300만 원 수준으로 돌아오게 하는 힘이 작동합니다. 다이어트로 5kg을 뺐어도 내면의 기준점이 나는 살찐 사람으로 되어 있다면 다시 돌아옵니다. 자동으로.
저항할 새도 없이. 이것이 바로 수많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면 기준점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였어요. 그 이후로 수십 년간 주변에서 들어온 말들, 목격한 장면들, 반복된 경험들이 켜켜이 쌓여서 지금의 내면 기준점을 만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너는 왜 이것도 못하냐는 말을 반복해서 들은 아이는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기준점이 깊이 새겨집니다. 우리 집은 원래 가난해라는 환경을 보고 자란 아이는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기준점이 심어지죠. 반대로 넌 뭐든 할 수 있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 가능성을 믿어주는 어른이 주변에 있었던 아이는 자연스럽게 나는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기준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은 처음부터 유리한 거고 나 같은 평범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불리한 거 아니냐고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가진 사람이 정작 간절함이 없어서 내면 기준점을 스스로 높이는 경험을 해보지 못한 채 어른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반면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그 간절함이 내면 기준점을 높이는 연료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면 기준점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것은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내 내면 기준점이 낮다고 해서 그게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형성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걸 인정해야 비로소 그러면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자책하는 동안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95%의 마인드셋, 5%의 전략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말이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니, 행동이 중요하지 생각이 그렇게 중요해? 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같은 정보를 같은 시간에 같은 강의에서 들어도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인생이 바뀌고 어떤 사람은 5년 뒤에도 제자리입니다. 정보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내면 기준점의 차이입니다. 행동은 내면 기준점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내면이 먼저 바뀌어야 행동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반대로 하면 항상 힘들고 결국 돌아옵니다. 자, 그렇다면 내면 기준점을 어떻게 바꾸냐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진짜 목표를 찾는 것입니다. 잠깐, 목표라면 다들 있지 않냐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목표를 이렇게 설정합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상태, 현재 연봉에서 10% 오르는 것, 체중을 지금보다 3-5kg 빼는 것, 좀 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 이런 목표를 가리켜 저는 조금 더 목표라고 부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방법으로 이미 살아본 범위 안에서 이루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조금 더 목표가 주는 문제가 있어요. 달성해도 내면 기준점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이뤄도 그래서 뭐 하는 공허함이 오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할까요? 제가 두려운 목표라고 이름 붙인 게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동시에 설마 내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그 목표요. 여기서 잠깐 상상 실험을 해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태어날 때부터 물려받은 환경, 학벌, 돈 걱정, 남의 시선, 이 모든 제약이 일시 정지된다면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뭔가요? 5초 생각해 보세요. 떠오른 것 있으신가요? 아마 금방 잊어버리려는 충동이 느껴질 겁니다. 에이, 그게 말이 돼? 하는 생각과 함께요. 바로 그게 두려운 목표입니다. 그 충동을 억누르세요. 지금 방법을 알 필요 없습니다. 방법은 나중에 찾으면
먼저 무엇을 원하는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에베레스트를 처음 정복한 에드먼드 힐러리 경은 정상에 오르기 전까지 정상에 어떻게 오를지 완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목적지를 먼저 정했고 방법은 오르면서 찾았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 때 그들이 가진 건 하늘을 날겠다는 열망이었지 항공역학 공식 교과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공학자들이 무거운 물체는 날 수 없다는 논리적 이유를 들어 그들을 비웃었죠. 그런데 그들은 날았습니다. 논리는 지금까지 된 일을 설명하는 도구입니다. 아직 안 된 일을 막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운 목표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위대한 성공은 언제나 비논리적인 출발점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금의 현실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그 목표가 바로 진짜입니다. 두려운 목표를 떠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건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문장에서 핵심 단어는 나 같은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면이 이미 규정해 놓은 겁니다. 그게 바로 자존감의 본질이에요. 자존감이 뭔지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 자신감, 이런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더 정확하게는 이렇습니다. 자존감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은 남에게서 받는 게 아닙니다. 칭찬을 많이 받는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향해 나는 가능하다고 느끼는 순간 생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 하나. 나는 완벽하다는 것과 나의 가능성은 완전하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은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저는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틀립니다. 그런데 그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걸 막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보세요. 씨앗은 완성된 나무가 아닙니다. 흙도 묻어 있고 딱딱하고 볼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 안에는 이미 거대한 나무가 될 가능성이 완전하게 들어 있습니다. 빛과 물, 시간만 주어지면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불완전함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든 가능성은 완전합니다. 이걸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자존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생기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몸을 가꾸고 싶어지고, 좋은 걸 먹고 싶어지고, 배우고 싶어지고, 표정이 달라집니다. 누군가에게 친절해집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요. 반대로 이걸 억누르고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자꾸 갖고 싶은 게 있는데 못 가진다는 생각, 되고 싶은 게 있는데 절대 못 된다는 생각, 그 불일치가 쌓이면 무기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무기력이 오래되면 무감각이 되죠. 뭐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라는 말 뒤에는 사실 어차피 안 돼라는 포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 포기의 씨앗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다면 오늘 뽑아야 합니다. 뽑지 않으면 이 씨앗은 계속 자랍니다. 5년 뒤, 10년 뒤에도 여러분은 또 같은 자리에 서서 왜 나는 안 바뀌지라는 질문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핵심 질문으로 옵니다. 내면 기준점을 어떻게 바꾸는가? 답은 단순합니다. 반복과 내면화입니다. 단순하다고 했는데 쉽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둘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내면 기준점을 형성하는 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온 수천 번의 말, 수만 번의 경험이 쌓인 겁니다. 그걸 하루아침에 바꾸려 한다면 당연히 안 됩니다. 반대로 새로운 기준점을 향한 새로운 말, 새로운 그림, 새로운 감정을 매일 반복한다면 새로운 기준점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게 내면화되면 행동이 바뀌는 게 힘든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여기서 내면화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냥 한번 읽거나 듣는 것은
정보입니다. 정보는 들어오는 순간 바로 증발합니다. 우리 뇌는 하루에도 수만 개의 정보를 처리하고 버립니다. 내면화는 그 정보가 감정과 결합해서 잠재의식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몸이 아는 상태,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상태. 그게 내면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아니, 좋은 책 한 번 읽었으면 됐지, 왜 또 읽어요? 라고요. 책을 두 번째 읽을 때 그 책에 새로운 내용이 생겨난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읽을 때는 없었던 여러분 자신의 무언가가 생겨난 겁니다. 같은 문장이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던 한 줄이 두 번째엔 온몸을 관통합니다. 이게 내면화입니다. 반복은 이렇게 깨우침을 낳습니다. 처음 읽었을 때 그냥 좋은 말이네 했던 문장이 두 번째 읽을 때 갑자기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여러분 안에서 무언가가 자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고요? 첫째, 두려운 목표를 종이에 씁니다. 그냥 머릿속에 두면 안 됩니다. 손으로 쓰는 행위 자체가 뇌에 다른 신호를 보냅니다. 한 번 하루가 아니고 매일 씁니다. 이게 반복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 두려운 목표를 제거하고 목표를 이룬 상태의 모습,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그 옆에 함께 씁니다. 구체적으로 씁니다. 언제까지 얼마의 돈을, 어떤 형태의 성공을, 하루 한 번 아닙니다. 매일 수십 번, 수백 번 노트에 적어야 합니다. 이래야 내 안의 내면 기준점이 변합니다. 둘째, 그 목표를 이룬 상태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상상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옆에 누가 있는지, 어떤 느낌인지. 이 감정이 핵심입니다. 셋째, 이걸 매일 합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잠들기 직전, 하루 2번, 5분씩만이라도. 그리고 넷째,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저항이 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변화를 시작하면 초반에 반드시 저항이 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야? 이래봤자 달라지는 게 없잖아. 나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요. 이 저항이 왜 오는지 이제 아시죠? 기존의 내면 기준점이 자동 항법 장치처럼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항이 느껴지면 오히려 좋아해야 합니다. 아, 지금 내 기준점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구나 하고. 이건 마치 근육을 키울 때와 똑같습니다. 근육은 파괴되는 순간 성장합니다. 운동할 때 느끼는 그 타는 듯한 고통이 사실은 성장의 신호잖아요. 내면 기준점을 바꾸는 과정의 저항도 똑같습니다. 불편하고 어색하고 내가 왜 이러나 싶은 그 느낌이 바로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항을 만난 사람 중 90%가 여기서 멈춥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가 계속 나아갑니다. 그 10%가 결국 바뀌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과정을 시작하면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들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그게 말이 돼? 그 말이 틀렸다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내면 기준점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 기준점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 기준점이 그들이 사는 세상의 한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 세상 밖으로 나가려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가장 친한 친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은 여러분을 걱정해서 하는 말입니다. 다만 그들의 내면 기준점이 거기까지인 것뿐이에요. 그러니 싸우지 마세요. 설득하려 하지도 마세요. 그냥 묵묵히 하세요. 결과가 나오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먼저 묻게 됩니다.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뭔가 달라 보여.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사람은 남이 변화시키려 하면 저항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변하기로 결정하면 아무것도 막지 못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바꾸려 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바뀌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이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이미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95%의 사람들과는 다른 선택을 하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좋은 말이네 하고 스크롤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끝까지 있습니다. 그 선택이 이미 여러분의 내면 기준점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인생이 마음에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내면 기준점이 낮게 설정되어 있어서입니다. 그 기준점은 내가 잘못 살아서 생긴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받아온 환경과 경험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바꿀 수 있습니다. 방법은 두려운 목표를 찾고 그 목표를 이룬 감정을 매일 반복해서 잠재의식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95%의 마인드셋이고 이것 없이 5%의 전략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정확히는 변하기로 결단한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지금 이 순간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껏 이 이야기를 전해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빚더미에 눌려있던 분이 창업에 성공했고 스스로 가능성을 포기했던 분이 원하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매일 한 것, 내면 기준점을 바꾸는 반복, 그것뿐입니다. 우리가 추가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두려운 목표를 어떻게 내면화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더 깊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 한 번 보고 끝내지 마세요. 다시 보세요. 2번, 3번 보고 또 보고 뼛속까지 새기십시오. 볼 때마다 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일 겁니다. 그게 내면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마음설계연구소입니다.